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인데요. 월요일에 마감의 기술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보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주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터치를 하게 됐고 또 반도체 수출 또한 증가함에 따라서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외로 이익률이 하회됨에 따라서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등 대장주들이 대철고로소에 입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110 종목에서 350 종목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아무래도 전산상의 문제라던가 유동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이런 대장주들이 입성함에 따라서 조금 더 유동성이 풍부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종목이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55억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300원까지 거래 대금 증가를 했어요. 대장주가 편입이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유동성이 조금 더 풍부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31일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800개까지도 확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산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개별 섹터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HLB가 개별 이슈에 따라서 하한가에 갔고 바이오 종목들이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처셀이 퇴행성 관절염 관련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조이트 스텝이 FDA에 지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상한가에 가기도 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 26일에서 27일까지 유럽 암학회, 폐암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은 좀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부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 유상증자 이슈가 많이 있었죠.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역대급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었고 하나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진들이 48억 원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주가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제 재무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지 의문을 갖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을 때 이제 가치가 희석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재무가 양호한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좀 확보를 하고 좀 투자를 더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합작 법인이라던가 해외 쪽에 생산 거점을 좀 확보를 해서 조금 더 비용도 절약을 하고 더 글로벌로 좀 더 도약을 하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더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유상증자 진행이 되는 동안에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설명해드리면서 투자 전략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월요일 출발이 조금 깨림직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고평가돼 있는 2차 전지라던가 혹은 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죠, 드디어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요.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건 1년 5개월 만이고요. 전 종목이 재개가 되는 건 5년 만입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고평가된 섹터들 위주로 조정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중에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고평가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변동성에 있어서 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에도 공매도가 재개를 했을 당시에도 바이오주가 급락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라던가 재무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임상시험 기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죠. 그만큼 고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매도의 경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종목들 위주로 타깃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대체 거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차 거래 잔액이 7% 정도 한 달 사이에 증가를 했는데요. 대차 거래라는 거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에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같은 경우 2차 전지 붐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PBR이라는 거, PER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도 아무래도 공매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장세에서 사실 낙폭 과대 종목들이라던가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됩니다. 뭐 제조업 PMI라던가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 소비자 신뢰지수의 경우에는 이번에 예상보다 많이 둔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상치가 94.2로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 전달에는 98 정도였는데 예상치가 굉장히 낮은 수치로 기록을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금요일에는 PCE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제가 물가 지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특정 업종 위주로 많이 좀 지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PCE 물가 지수는 이제 소비자들의 패턴을 알아볼 수 있는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연준 측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지표인데요. 이게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2월 근원 PC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7%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만큼 우리가 뭐 주식 주가 차트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지표도 꼼꼼하게 따져보고서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이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문가분들이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고평가되고 있는 바이오주, 2차 전지주 안에서 변동성은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선 저평가 종목 위주의 접근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지표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죠. 내일장의 시초가 공략주로 이제 넘어가서 어떤 종목으로 이제 내일 좀 준비해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준비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안랩을 준비해 왔는데요. 안랩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테마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안랩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이제 뭐 실적 측면이라던가 혹은 성장성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의 경우에는 V3로 유명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트북이라던가 핸드폰에 악성 앱이 있을 걱정 때문에 V3를 깔아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보안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증권 거래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칭 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주 청약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증권사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칭 앱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안랩에서 이제 V3 모바일 시큐리티의 경우 이런 해당 악성 앱을 진단하고 찾아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증권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안랩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안랩을 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AI 시장에 지금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생성형 AI가 많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조금 더 악성 해킹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정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서 안랩의 기술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제 사이버 침해 사고가 전년보다 3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성형 AI를 통해서 사이버 침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 안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통해서 최신 공격 기법을 파악하고 그리고 AI와 관련된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AI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랩의 기술력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안랩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랩이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점유율도 큰 사이버 보안 관련주인 만큼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꾸준히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안랩 같은 경우 4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작년 10월 달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보안 업체와 합작법인 라킨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라킨은 135억 원 정도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안랩은 이런 자회사에 따라서 실적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기준 매출액의 경우 8%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34%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세가 지속이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특히나 기술력에 있어서는 사이버 보안주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측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오늘 기준으로 종가가 1%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안랩의 경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차트로 추세 자체는 살아있는 상황인데 다만 한 7만 8,000원 구간대에서 매물이 길게 쌓여 있습니다. 이 구간대를 뚫지 못하고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거래량과 함께 이 구간대를 뚫어주게 된다면 위에 상단이 열려져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추세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대를 찾아보니까 96,000원 구간대에서 캔들이 접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강한 저항대, 강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목표가를 잡고 싶다면은 96,000원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안랩 추세 자체도 좋고 뭐 실적 측면이라던가 재무라던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손절가의 경우 64,000원대를 잡았는데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120선 구간대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강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낮게 잡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손절가를 낮게 잡은 거니 그런 부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뭐 사이버 보안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자회사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판단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랩이 올해 창립 30주년인가 봐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나서 정계에 진출한 다음에 오랜 기간 좀 거리를 유지해 왔는데 30주년은 좀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로 참석을 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초인류 기업이 되어달라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맞물리고 있는 데에 따른 수혜도 조금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목표가 96,000원, 손절가 6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